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전처럼 행동하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가 1시간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푸틴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트럼프와 푸틴이 투합세에서 발생한 화재와 재난과 관련해 키예프 정권의 행동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름과 오렌부르크주의 오르스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즉, 푸틴은 또 한 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를 고자질하며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압력을 넣어주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샤코프가 전화통화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바로 최근 일들을 빠르게 짚어보고 푸틴과 트럼프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유리 우샤코프의 말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전날 젤렌스키, 푸틴 모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오늘 푸틴은 트럼프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조만간 평화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푸틴이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 것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혹시 놓치셨다면요. 푸틴이 5월 9일 군사장비 없이 승리 퍼레이드를 할 것이라는 뉴스와 함께 그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젤렌스키를 압박하라고 제안했고 5월 9일 휴전도 또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로 뭔가 날아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실제로 두려워한다는 훌륭한 상징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러시아에서 곰으로 묘사하듯 무서운 존재로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곰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미리 부탁드리지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샤코프가 말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또 한 번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통화는 1시간 반 넘게 계속됐습니다. 대통령들 간 대화는 우호적이고 솔직하며 업무적이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암살 시도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본인도 그의 부인도 주변 인물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경호원들에 의해 신속하게 제압되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 범죄를 단호히 규탄하며 특히 정치적 동기에 의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리는 어떻게 됐죠? 나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 야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고 푸틴이 말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샤코프가 말합니다. 참고로 위험한 사건이 바로 영부인의 생일 전날인 4월 26일에 발생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멜라니아와 트럼프에게 축하 인사가 전해졌고 그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노력에 기여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가 말하는 건 멜라니아와 트럼프가 러시아인이 점령지에서 납치해간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러시아 아이들과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무슨 재결합이냐는 겁니까? 다음은 인용입니다. 국제의제 중에서 대통령들은 페르시아만의 이란 상황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휴전 체제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상 기회를 제공하고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이란과 그 이웃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사회에도 불가피하고 매우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 영토에서의 지상작전은 전혀 용납될 수 없고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기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자고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면 이란에게는 없게 된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여러 번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걸 또다시 제안했다 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란 대표들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당연히 미국 협상팀과의 활발한 접촉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전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고 그곳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동 정세에 관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끝난 군사대립 분면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현재 이란과 유럽이 처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은 전투 행위의 조속한 중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자신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신임 인사들은 모스크바와 키이우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합의가 이미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리 군대가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며 적의 진지를 압박하고 있는 접촉선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푸틴이 트럼프에게 똑같이 말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용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샤코프는 분명히 러시아 유권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권자라기보다는 러시아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거가 있기는 한가요? 그래서 우샤코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샤코프는 2025년 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2만 구 넘는 전사자 시신을 넘겼고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500구 조금 넘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 유럽인들의 선동과 지원을 받으며 젤렌스키가 이끄는 키예프 정권이 갈등을 장기화하려는 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만 푸틴은 이번에도 미국과 유럽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배경으로 영국 국왕이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끼리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유럽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방해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이 방송을 푸틴이 불평하는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는 마치 불쌍한 소년처럼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샤코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키예프가 러시아 영토 내의 순수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서 노골적으로 테러리스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을 공격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 자식들아. 그리고 이 멍청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 우크라이나인들. 왜냐고요? 그들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미안하지만 이미 자기 가방에 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투합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불타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쓸모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정유 공장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가 레닌그라드 지역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두 항구가 불탔고 석유 저장고와 항만 시설 등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투합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석유 저장고, 정유 공장,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페름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정유 공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이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콧물 흘리는 어린애나 작은 대머리 남자처럼 도망치고 불평하며 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발 우리가 괴롭힘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인이 우리 영토를 공격하고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 이 더러운 것들,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왜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불평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잖아. 왜 징징거리는 거야? 다음은 우샤코프가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가 어떤 경우에도 달성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협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는 여러 차례
미국 측을 포함해 잘 알려진 제안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바스를 넘기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러시아가 발표한 부활절 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 동료에게 승전 기념일 기간 동안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기념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즘에 대한 공동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알고 보니 벌써 공동 승리였네요. 푸틴이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주목하세요. 그는 알랑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도널드, 이건 우리의 공동 승리야. 우리는 공동의 역사가 있어. 이런 식이죠. 예전에는 오로지 러시아만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었죠. 다른 나라들은, 서방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미국인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냐고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세요. 푸틴은 사실 5월 9일에 제대로 된 군사 퍼레이드를 여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게 부탁하는 거죠. 푸틴이 트럼프에게 젤렌스키를 압박해 5월 9일만이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한심해 보일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논의할 때 양측 모두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의 큰 전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러 대규모 이니셔티브가 있으며 대통령 언급처럼 경제 분야 이니셔티브는 양국 대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곳에서 드미트리 스비트쿠프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은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좌관과 대표자 수준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들은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모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샤코프에게 이번 전화통화가 누구의 제안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샤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이것이 러시아 측,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Путину нужно было пожаловаться, поплакаться. 그는 투합세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몇 주만 더 계속된다면 러시아 전체가 그냥 들끓게 될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만약 네가 전쟁을 선포했다면, 전쟁을 하고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해라. 왜 도망가면서 우는 거야? 왜 미국 대통령한테 징징거리는 거야? 그래, 그렇지.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공격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미국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 트럼프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어. 그리고 퓨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무기는 결국 유럽 자금으로 사는 거야. 결국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 이상도 아니야. 유럽인들이 돈을 주고 미국인들이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방해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야. 나는 그가 지금 나와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이야기할 거라고 확신해.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 당신들은 도대체 뭘 앓고 있는 거야? 정유 공장과 항구를 공격하고 있지. 투합세에서 환경 제한까지 일으켰잖아.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카우카 수력발전소를 폭파해서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침수시킨 걸 상기시켜 줄까? 아니면 러시아 무인기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르코파구를 공격한 걸 상기시켜 줄까? 거기에 무인기를 보내다니 얼마나 멍청해야 하는 거지? 어쨌든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주임무팀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그는 당연히 블라디미르 푸틴과 대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의 해결책을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저는 푸틴에게 휴전을 제안했고 그가 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5월 9일에 자신이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푸틴이 트럼프에게 간청해서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설득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뭐라고 했냐면 푸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유럽인들이 나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인들이 방해했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즉, 젤렌스키가 유럽과 짜고 합의에 나서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겁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이미 사실상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푸틴과 한패가 되었고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졌다고 선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을 만났을 때 트럼프가 그의 귀에 대고 푸틴이 나에게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푸틴은 인구 전체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큰 전쟁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말을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이제 또 젤렌스키에게는 패가 없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럽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는 젤렌스키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파트너십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란과의 전쟁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곧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졌다고 말하고 젤렌스키가 항복하러 갈 거라고 기대한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